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풍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구리 관련된 수혜주죠. 자, 그래서 구리 가격이 반등을 해주면서 최근에 주가 역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 여기에 더해서 이 방산에 대한 수혜 역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에서 이 메이데이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메이데이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드린 뒤에 대략적으로 2주 정도가 안 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23%가량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이데이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풍산이 주가가 한 5.6%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도를 해주면서 주가 하락세를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주가 하락 원인에 대해서 매매 동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향후 2분기에 추가적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 자, 이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분석이죠. 이 가격적인 이 방향성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 기업의 흐름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주도를 하면서 매도를 했다. 이 투신 역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투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폭을 보여주기에 금일 같은 매도세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기금의 강한 매도세가 금일 주가 하락에 큰 견인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거래일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사모펀드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수급적인 체크를 할 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미만의 소수 집단이죠. 사모펀드가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가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최근 4거래일 사모펀드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적인 시장에서의 심리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다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집을 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아마 2분기쯤으로 기준점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섹터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부탁드리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75% 이상 급등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또 글로벌 공급 감소,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설명을 드려보면 최근에 전기차부터 뭐 풍력, 또 태양광까지 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이 구리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석유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구리 관련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금리는 이 달러라고도 설명을 드립니다. 달러의 가치라고도 설명을 드리는데, 자, 금리가 인하되면 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달러가 약화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구리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 매수세가 증가한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가격은 상승한다. 자,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면 이 구리 세계 최대 공급국 칠레의 생산량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계절적인 요인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직성 호우로 인해서 이 조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구리 광석 채굴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공급이 줄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재생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이 칠레 공급 감소. 이 재생에너지와 금리 인하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고, 이 칠레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죠. 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이 풍산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2018년부터 동향을 살펴볼 텐데, 이 파란색 선이 구리 가격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선이 풍산에 대한 주가입니다.
자, 구리 가격이 2018년부터 2020년 이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에 따라서 풍산의 가격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이 원자재 시장에서의 구리 가격 역시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받았는데 관련돼서 풍산 역시 주가가 굉장히 뛴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구리 가격이 주춤하면서 이 풍산의 주가 역시 하락했다. 자, 이런 점을 볼 때 풍산과 구리 가격은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 세 가지 근거를 드리면서 2025년까지 이 구리 가격이 75% 이상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관점을 보게 되면 이 풍산에 대한 주가 역시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열려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금리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이 PPI 지수와 CPI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2월 16일에 이 PPI 지수 자체가 예측치보다 상향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PI 지수도 상승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뒤로 밀렸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의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하 부분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위해서는 결국에 다가오는 3월 14일에 이 PPI 지수가 시장의 예측치보다 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PPI 지수는 CPI 지수의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PPI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CPI 지수도 하락하게 되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6월에 대한 금리 인하, 이 부분이 시장의 지배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PPI 지수 자체는 제가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품을 판매할 때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PPI 지수와 CPI 지수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기조를 보게 되면 이 경제학자의 3분의 2가 6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을 좀 더 가시하기 위해서는 P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PPI 지수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룰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최근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거죠. 중국의 부동산 경제가 살아나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이 구리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가격 역시 이 상방에 대한 모멘텀으로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풍산의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가격은 45,300원대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금일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이상 없는 그런 조정세를 보여주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봉에 있어서는 11선을 좀 중요하게 봅니다. 이 11선은 인간의 심장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죠. 인간의 심장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받듯이 이 주가 역시 11선 위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줘야 추세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사실은 과매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래서 조정세가 나오게 되면 11선 구간인 4만원까지도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정세가 나오게 되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추가적으로 중국 경제 회복세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산이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BP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BPS의 평균치를 대략적으로 뭐 한 78,000원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이 BPS가 기업의 주당 순자산가치죠. 이 순자산가치가 78,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이 45,000원대의 가격대는 이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세를 바라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풍산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